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회장님, 새로 오신 가정부입니다. 비서의 말에 고개도 들지 않던 강태준이 무심코 시선을 올렸다.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졌다. 수진아? 30년 만에 마주한 그녀는 초라한 가정부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다. 한때 그토록 아름답게 빛나던 여자. 자신의 전부였던 첫사랑. 이제는 백발이 섞인 머리를 뒤로 묶고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지만 저를 아십니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날 기억 못하는 건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가? 아니, 처음 뵙겠습니다. 태준은 애써 무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태준아, 미안해. 널 사랑하지만 우리 집안이 허락하지 않아. 수진아, 기다려. 내가 성공할게. 꼭 너를 데리러 올게. 안 돼. 우린 끝이야. 그녀는 울면서 돌아섰고 그는 절규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다. 가난했던 청년은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이 되었고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그녀는 남의 집 가정부가 되어 돌아왔다. 운명의 장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까? 왜 그녀는 30년 만에 그의 집 가정부로 나타난 걸까? 그리고 왜 그를 못 알아보는 척하는 걸까?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가슴 아프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보, 이번 가정부는 마음에 드는데 한미란이 값비싼 루이비통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며 물었다. 태주는 서재에서 나오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알아서 해. 후훗, 역시 우리 회장님은 이런 일에 관심 없으시죠? 그래도 이번 사람은 괜찮아요. 나이도 좀 있고 얌전해 보여서 집안일 잘할 것 같더라고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으스댐이 가득했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수진이, 정말 날 몰라보는 건가? 30년이 지났어도 그렇지. 어떻게 날 못 알아볼 수가 있어?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내려갔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우아했다. 피아노를 치던 그 손가락들이 이제는 감자를 깎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진이 태준을 발견하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커피 한 잔 주시겠소? 네, 회장님. 어떻게 드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메리카노, 설탕 없이. 알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30년 전 대학교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던 그녀의 모습이 겹쳐졌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커피잔을 건넸다. 그 순간 태준의 손이 그녀의 손을 살짝 스쳤다.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걷었다. 죄송합니다. 괜찮소? 태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박수진, 맞소. 네, 회장님. 나이는? 56세입니다. 가족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딸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병원? 네.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군.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때 2층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회장님이 벌써 일어나셨네? 박수진 씨,
올라와 봐요. 수진이 황급히 계단으로 향했다. 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수진아, 넌 정말 날 못 알아보는 거냐?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냐? 2층 안방. 미란이 침대에 비스듬히 누운 채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박수진 씨, 오늘부터 제대로 일 시작하는 거 알죠? 이 집은 평수가 200평이 넘어요.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어야 하고, 식사는 항상 정확히 시간 맞춰서 준비해야 해요. 네, 사모님. 그리고 특히 회장님 서재는 조심해서 청소해야 해요. 거기 책들 하나라도 건드리면 큰일 나요. 알았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 참. 하나 더. 우리 아들 민재 전무님 방도 청소해야 하는데 그 방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본인이 직접 청소하니까 건드리지 마요. 알겠습니다. 미란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그래도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은 요즘 이런 일 안 하려고 하니까.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한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됐어요. 나가 봐요. 수진이 방을 나서는 순간 미란이 다시 불렀다. 아, 박수진 씨? 네, 사모님. 혹시 우리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닙니다. 왜 그러시는지요? 아니, 아침에 회장님이 주방까지 내려오시길래. 평소엔 절대 안 그러시거든요. 그냥 우연이겠죠? 그래요? 뭐, 그럼 됐어요. 나가요. 수진이 방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태준 씨, 날 알아본 거야? 아니야, 설마. 30년이 지났는데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백발이 섞인 머리, 주름진 얼굴, 수척한 몸. 나는 이렇게 변했는데 날 알아볼 리 없어. 수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향했다. 한편 서재에서 태주는 30년 전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거기엔 젊은 날의 수진이 활짝 웃고 있었다. 수진아, 왜 이렇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의 손이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해. 왜 내가 여기 온 건지, 왜 날 못 알아보는 척하는 건지. 일주일이 흘렀다. 수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했다. 박수진 씨, 이거 뭐예요? 생선이 왜 이렇게 짜요? 미란이 젓가락을 내던지며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준비하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진짜 나이만 먹었지 일은 제대로 못하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요. 됐어. 치우고 나가요. 보기 싫으니까. 수진이 식탁을 정리하는 동안 태주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녀를 지켜봤다. 수진이 저런 말을 듣다니 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여보, 당신은 괜찮아요? 너무 짜지 않았어요? 미란이 태준에게 물었다. 적당하오. 어머, 역시 우리 회장님은 뭐든 잘 참으시네요. 나 같으면 못 먹겠던데. 태주는 대답 대신 생선을 한 점 더 집었다. 사실과는 딱 맞았다. 30년 전 수진이 자신을 위해 해주던 그 맛 그대로였다. 오후 태주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서재 청소 시간입니다. 그러시오. 수진은 조용히 먼지를 털고 책장을 닦기 시작했다. 태주는 서류를 보는 척하며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녀의 손이 피아노 악보가 꽂힌 책장에 닿았다.
쇼팽이네요. 수진이 무심코 중얼거렸다. 태준의 심장이 뛰었다. 피아노를 아시오?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걷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조금이라니 젊었을 때 취미로 배웠습니다. 그렇소? 얼마나 치셨는데?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기억도 잘. 한번 쳐보시오. 네. 태준이 일어서서 서재 한쪽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다. 여기 피아노가 있소. 한번 쳐보시오. 아니, 회장님, 저는 부탁이요.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만졌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30년 전 그녀가 태준에게 처음 들려줬던 바로 그 곡. 아름다운 선율이 서재를 가득 채웠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 30년 전 그 음악실이 떠올랐다. 태준아, 이 곡 어때?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수진아, 정말 아름다워. 너처럼. 호호, 그렇게 말하면 쑥스럽잖아. 난 진심이야. 너의 연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피아노 소리가 멈췄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래되어서 서툽니다. 태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아니요. 완벽했소. 감사합니다. 왜 피아니스트가 되지 않으셨소? 수진의 손이 떨렸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 개인적인 일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태준이 입을 열었다. 박수진 씨. 네, 회장님. 혹시 30년 전에 음대를 다니셨소?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여보, 민재가 왔어요. 미란의 목소리였다. 수진이 황급히 피아노에서 일어났다. 실례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서둘러 서재를 빠져나갔다. 태준은 그녀가 앉았던 피아노 의자를 바라봤다. 역시 넌 날 기억하고 있구나, 수진아. 그런데 왜 모른 척하는 거야?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민재였다. 태준의 아들이자 회사 전무. 태준이 서재에서 나왔다. 왔구나. 네, 아버지. 보고 드릴 서류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민재가 서재로 들어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다. 실례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비켜섰다. 민재는 그녀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지나쳤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섰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민재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이내 서재로 들어갔다. 주방에서 수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위험해. 너무 위험해. 태준 씨가 날 의심하고 있어. 이러다간 들킬지도 몰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마셨다. 사실 그녀는 태준을 알아봤다. 30년이 지났어도 회장이 되어 모습이 변했어도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알아본 척할 수 없었다. 어떻게 알아본 척을 해. 나는 이렇게 초라해졌는데, 남의 집 가정부가 되어서 왔는데.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백발, 주름 거친 손. 태준 씨, 미안해. 난 내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없어. 바로 그때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수진 씨, 여기 와서 차 좀 가져와요. 전무님 오셨어요. 네, 지금 갑니다. 수진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차를 준비했다. 그리고 거실로 향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수진 씨, 차 가져왔어요? 미란이 소파에 앉아 손짓했다.
네, 사모님. 수진이 쟁반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민재가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그는 수진을 힐끗 보더니 다시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전무님, 차 드십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밀었다. 됐어요. 저는 안 마십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까칠해? 박수진 씨, 그냥 놔두세요. 저 애는 원래 저래요. 미란이 희죽 웃으며 말했다. 수진은 조용히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이사님. 네. 그거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민재가 통화를 하는 동안 수진은 뒤로 물러나 벽 쪽에 섰다. 어머, 박수진 씨. 거기 서 있지 말고 주방 가서 저녁 준비해요. 오늘은 민재도 저녁 먹고 갈 거니까 푸짐하게 준비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 주방으로 향하려는 순간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오늘 약속 있어서 저녁은 못 먹습니다. 뭐, 또, 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중요한 미팅이라서요. 민재는 일어서며 서류 가방을 챙겼다. 아버지께 보고 올리고 가겠습니다. 그가 서재로 향했다. 미라는 투덜거리며 핸드백을 뒤지기 시작했다. 수지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30분 후 서재에서 민재가 나왔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미란이 대충 손을 흔들었다. 민재가 현관으로 향하는데 주방에서 수진이 나왔다. 전무님, 잠깐만요. 네. 수진이 도시락 봉투를 내밀었다. 저녁을 못 드신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김밥 좀 싸왔습니다. 회의 끝나고 드세요. 민재는 멍하니 도시락을 바라봤다. 아니, 됐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제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민재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다. 민재는 어색하게 봉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는 서둘러 현관을 나섰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던 민재는 옆자리에 놓인 도시락 봉투를 바라봤다. 이상하네. 왜 저 아주머니는 낯이 익은 거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차를 출발시켰다. 저녁 시간. 태준과 미란 단둘이 식탁에 앉았다. 오늘 생선구이 괜찮네요. 박수진 씨 솜씨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미란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태준은 묵묵히 식사를 했다. 여보, 다음 주에 우리 호텔 신관 오픈식 있잖아요. 제 드레스 맞춰야 하는데. 알아서 하시오. 어머, 또 그러시네. 당신은 정말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미란이 삐진 목소리로 말했지만 태준은 반응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주방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캬! 수진의 비명이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오? 주방으로 달려가니 수진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줍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다. 다쳤소? 태준이 다가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아,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피가 나고 있소. 가만히 계시오. 태준은 구급함을 꺼내 수진의 손을 소독하기 시작했다. 미란이 주방 입구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다. 아이고, 박수진 씨. 조심 좀 하지. 저거 명품 그릇인데. 죄송합니다, 사모님. 됐어요, 됐어. 어차피 세트로 맞춘 거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요. 태준이 수진의 손에 밴드를 붙여주며 말했다. 앞으로 조심하시오. 죄송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태준의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다. 30년 전 그 손길 그대로였다. 여보, 그만 나와요. 저녁 식사 다 식겠어요.
미란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지는 혼자 남아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태준 씨, 당신은 여전히 착하네요. 밤 11시, 수진의 긴 하루가 끝났다.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수진 어머님, 지연이 환자분 이번 주 투석 비용 미납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서울대병원. 수진은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34만 7천 원. 투석 비용 120만 원. 깊은 한숨이 나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지연아, 엄마가 꼭 돈 마련할게. 조금만 기다려. 눈을 감자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수진아, 나랑 결혼하자. 가난해도 괜찮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태준아,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절대 허락 안 하셔. 넌 가난하잖아. 그럼 내가 돈 벌게. 엄청 많이 벌어서 너희 아버지 인정받을게.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정해놨어. 재벌 집안 아들이래.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해준 재벌 집안 아들과 결혼했지만 그는 도박과 바람으로 가정을 파탄냈다. 딸 지연이 태어났을 때는 그나마 행복했지만 남편의 빚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었다. 결국 남편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지연이 신장병 진단을 받았다. 수지는 딸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했다. 고급 레스토랑 주방 보조, 백화점 청소, 심야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러다 우연히 고급 가정부 소개소를 통해 태준의 집을 소개받았다. 강태준 회장. 설마 그 태준이가 아니겠지? 하지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녀는 알아봤다. 30년 전 그 청년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되어 있었다. 태준 씨, 당신은 성공했구나. 나와 헤어진 후에 정말로 성공했구나. 수지는 그날 밤 많이 울었다. 하지만 딸의 병원비가 급했다. 그녀는 알아본 척할 수 없었다. 난 이렇게 초라해졌는데 어떻게 당신 앞에 설 수 있겠어?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나아.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새벽 5시 30분. 또다시 출근 시간이었다. 수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일어났다. 2주가 더 흘렀다. 수지는 점점 더 지쳐갔다. 낮에는 태준의 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3시간도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됐다. 박수진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아파요? 어느 날 아침 미란이 수진을 보며 물었다. 아닙니다, 사모님.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얼굴이 완전 쑥대밭인데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은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날 오후 수진이 계단을 닦다가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쿵! 으악! 미란의 비명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보, 박수진 씨가 쓰러졌어요. 태준이 서재에서 뛰쳐나왔다. 계단 중간에 수진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수진 씨, 태준이 재빨리 수진을 안아 올렸다. 119 불러요. 빨리. 네. 지금 바로. 미란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다. 태준은 수진을 소파에 눕히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 씨, 정신 차리시오. 수진 씨. 하지만 수진은 깨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하나. 미란이 혀를 찼다. 태준이 날카롭게 쏘아봤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소. 태준이 구급차에 올라탔다. 여보, 당신이 왜? 미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은 집에 있으시오. 하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구급차 문이 닫혔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태준이 대답했다. 환자분, 극심한 과로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니 환자분이 빈혈약과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질환이 있으신 건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태준을 이상하게 쳐다봤다. 보호자분이 모르신다고요? 저는 환자분의 고용주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환자분 가족에게 연락하셔야겠습니다. 태준은 수진의 가방을 뒤졌다. 지갑 속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휠체어를 탄 채 웃고 있었다. 옆에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사진 뒤에 적힌 글씨. 지연아, 엄마가 꼭 내 병 고칠게. 사랑한다. 마이너스 엄마가. 태준의 손이 떨렸다. 딸이 아프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는 수진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최근 통화 기록에 서울대병원이 여러 번 찍혀 있었다. 태준은 재빨리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서울대병원입니다. 박수진 씨 딸 박지연 환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지요? 보호자입니다. 잠시만요. 잠시 후 담당 의사와 연결됐다. 박지연 환자는 현재 만성 신부전으로 주 3회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병원비 납부가 어려우신 상황이라. 지금까지 밀린 비용이 얼마입니까? 약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태준의 눈빛이 굳어졌다. 당장 제 계좌로 청구서를 보내주시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소. 네. 정말이십니까? 네. 그리고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 수진이 입원한 병실로 향했다. 수진은 링거를 맞으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태준은 그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왜 이렇게까지 혼자 힘들어했어?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30년 동안 미워했어. 하지만 태준은 수진의 거친 손을 쓰다듬었다. 넌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혼자서. 바로 그때 수진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눈을 뜬 수진은 태준을 보고 깜짝 놀랐다. 회장님? 정신이 드시오? 제가 왜 여기 쓰러지셨소? 과로라고 하더군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제대로 못했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태준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박수진 씨, 아니, 수진아. 수진의 눈이 커졌다. 수진아, 이제 그만 숨기지 마. 날 기억하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태준 씨, 그래,
나야. 강태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왜 미안하다는 거요? 내가 미안하지. 태준도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널 찾았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저는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초라하게. 무슨 소리야? 넌 여전히 아름다워. 태준이 수진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지연이 병원비 내가 다 냈어. 앞으로도 내가 책임질 거야. 네, 안 돼요. 그럴 순. 수진아, 30년 전에 내가 약속했잖아. 꼭 성공해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당신은 결혼하셨잖아요.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건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 사업상 필요했고, 그래도 수진아. 태준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내가 널 지킬 거야. 절대로 다시는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수진은 태준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복도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재였다. 그는 아버지가 낯선 가정부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여자가 대체 누구지? 민재는 병원 복도를 서성였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버지가 저 가정부를 안고 울다니. 대체 무슨 관계지?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평생 냉정하고 차갑기만 했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자신에게도 단 한 번도 따뜻한 감정을 보인 적 없던 그 사람이 낯선 가정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재는 병실 문을 벌컥 열었다. 아버지. 태준과 수진이 깜짝 놀라 떨어졌다. 민재야, 넌 왜 여기? 그게 제가 할 말입니다. 아버지는 왜 여기 계십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재야, 이건 저 사람이 누구죠?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것 같은데요? 태준은 침묵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민재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설명해 주시죠. 저 여자가 누군지. 민재야, 말 조심해라. 태준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겼다. 말 조심이요? 제가 지금 뭘 잘못 말했습니까? 아버지가 결혼하신 분은 어머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 낯선 여자를 안고 우시는 겁니까? 대체 무슨 관계길래? 태준이 천천히 일어났다. 민재야, 나가자. 여기서는 안 된다. 싫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민재.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알겠습니다. 민재는 수진을 한 번 더 쏘아보고는 병실을 나갔다. 태준이 수진을 돌아봤다. 미안하오. 아들이 무례하게 굴어서.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제가 죄송해요. 수진 씨는 잘못이 없소. 내가 정리할 일이 있소. 태준은 수진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고는 병실을 나갔다. 복도 끝 민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아버지. 민재야, 들어라. 태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 사람은 내 첫사랑이야. 뭐라고요? 30년 전 내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요?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재야, 아버지는 지금 결혼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여자를 붙잡고 우시는 게 말이 됩니까? 내 어머니와 나는 사랑이 없었다.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라고요? 결혼은 했지만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사업상 필요해서 한 결혼이었다. 그게 무슨.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는요? 저는 뭡니까? 사랑 없는 결혼에서 태어난 그냥 실수입니까? 민재야, 그게 아니라. 충분히 들었습니다. 민재가 돌아섰다. 민재야, 혼자 계십시오. 저도 정리할 게 많습니다. 민재는 그대로 복도를 걸어 나갔다. 태준은 벽에 기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태준의 저택. 미란이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다. 여보, 박수진 씨는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했소. 어머, 그래요? 그럼 당분간 다른 가정부를 구해야겠네요. 태준이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박수진 씨한테 얼마나 일을 시켰소? 네, 그냥 보통 가정부들 하는 일이죠. 보통이라고?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박수진 씨가 과로로 쓰러졌소. 영양실조까지 있었다고 하더군.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건강관리를 못한 거지. 당신이 너무 많은 일을 시켰기 때문이요. 태준이 소리쳤다. 미란이 깜짝 놀라 와인 잔을 놓았다. 여보, 왜 그러세요? 가정부 한 명 때문에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고? 태준이 비웃었다. 그 사람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요. 그럼 뭔데요? 내 첫사랑이요.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30년 전 당신을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요. 그게 무슨 농담이죠? 진심이요. 미란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옛날 여자가 우리 집에 가정부로 들어왔다고요? 그렇소. 그럼 왜 당장 안 쫓아냈어요? 왜 그 여자를 병원까지 데려가고 난리예요? 쫓아낼 수 없소.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아직도 사랑하니까. 미란이 비틀거렸다. 뭐라고요? 30년이 지났어도 난 그 사람을 잊은 적이 없소. 여보, 미란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우리 결혼한 지 30년이에요. 30년. 그런데 지금 옛날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우리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소. 당신도 알잖소. 그래도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법적으로만. 태준의 차가운 말에 미란이 주저앉았다. 어떻게, 당신한테 미안하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소. 태준은 2층으로 올라갔다. 미란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눈물보다 분노가 더 가득했다. 박수진, 감히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절대로 안 돼.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어머니 미란을 찾아갔다. 어머니, 민재야. 미란의 얼굴은 붓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한테 들으셨죠? 응.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 여자를 쫓아내야 해요.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미란이 아들을 바라봤다. 민재야, 정말? 네. 아버지가 뭐라 하시든 저는 어머니 편입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 아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3일 후 수지는 퇴원했다. 태준이 직접 병원에 마중 나왔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요?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이에요. 태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이제 그만 가정부 일 그만두시오. 안 돼요.
저는 돈이 필요해요. 지연이 병원비. 그건 내가 다 책임진다고 했잖소. 그럴 순 없어요. 저는 당신한테 빚질 수 없어요. 수진이 손을 뿌리쳤다. 빚이 아니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요. 태준 씨, 수진아. 태준이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30년 전 내가 약속했잖소. 꼭 성공해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거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당신은 결혼하셨잖아요. 부인도 계시고 아들도. 그건 내가 정리할 일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다. 저 때문에 당신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조용히 일하다가 떠날게요. 수진아, 제발 저를 그냥 놔두세요. 수진은 태준을 뿌리치고 택시를 탔다. 태준은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다. 수진아, 넌 왜 이렇게 착해? 왜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날 저녁 태준의 저택. 미란이 거실에서 명품 가방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다. 민재가 들어왔다. 어머니, 박수진이 오늘 퇴원했답니다. 뭐, 벌써? 네.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마중 나가셨다고 합니다.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 여자, 정말, 어머니,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민재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니? 박수진의 신상 정보입니다. 제가 사람을 시켜 조사했습니다. 미란이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수진의 과거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30년 전 명문 음대 재학 중 자퇴, 재벌가 차남과 결혼 후 파산, 남편 도박 빚 30억 원, 남편 교통사고 사망, 딸 박지연 만성 신부전 진단, 현재 병원비 체납액 1,800만 원. 이것 봐, 어머니. 이 여자 남편이 30억 빚을 졌대요. 지금도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을 겁니다. 30억? 미란의 눈이 빛났다. 그래.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 어머니, 민재야, 내가 그 빚쟁이들을 찾아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좀 주고 무슨 일을 시키실 건데요? 미란이 차갑게 웃었다. 박수진이 우리 집에 못 오게 만드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다시 태준의 집으로 출근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미란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박수진 씨, 네, 사모님. 당신 오늘부터 우리 집에 나오지 마세요. 수진이 깜짝 놀랐다. 네, 해고예요, 해고. 알아들으셨어요? 사모님, 제가 무슨 잘못을. 잘못?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미란이 비웃었다. 우리 회장님한테 꼬리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사모님, 나가요. 당장. 바로 그때 2층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뭐 하는 거요? 태준이 계단을 내려왔다. 여보, 당신은 빠져요.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박수진 씨를 해고한다고? 네. 마음에 안 드니까요. 안 돼.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 주인은 나요.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사람을 자르지 마시오. 여보, 박수진 씨 들어오시오. 계속 일하시오. 수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미란이 히스테리를 부렸다. 여보, 당신 지금 저 여자 편드는 거예요? 당신 아내인 저보다 저 가정부가 더 중요해요? 그렇소. 미란이 입을 딱 벌렸다. 뭐라고요? 수진 씨가 더 중요하오. 당신보다. 이 사람이 미쳤네. 정말 미쳤어. 미란이 소리를 지르며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쾅!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태준이 수진을 돌아봤다. 수진 씨, 신경 쓰지 마시오. 회장님,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괜찮소? 어차피 정리할 일이었소.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건장한 남자 셋이 들어왔다. 박수진 씨 여기 계시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들. 오랜만이네요, 박수진 씨. 남편분 빚 기억하시죠? 30억. 그건 이미 시효가. 시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남자들이 으스스하게 웃었다. 태준이 앞으로 나섰다. 당신들 누구요? 당신은 누군데 끼어들어요? 이 집 주인이요. 아, 그래요? 그럼 잘 됐네. 박수진 씨가 여기서 일한다며? 그럼 월급에서 빚 갚으면 되겠네요. 빚이 얼마요? 30억이요, 30억.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50억쯤 되려나?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소. 경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빚 받으러 온 건데. 남자들이 수진에게 다가갔다. 박수진 씨,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가시죠. 빚 갚을 때까지. 안 돼. 수진이 뒤로 물러났다. 태준이 남자들 앞을 막아섰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소. 네. 50억이라고 했죠? 당장 계좌번호 대시오. 남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진짜요? 진짜요. 단 조건이 있소. 조건? 오늘 당장 돈 받고 다시는 박수진 씨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남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좋습니다. 거래성사. 태준은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50억 준비해서 내가 보내는 계좌로 송금하시오. 네, 회장님. 30분 후 남자들의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왔다. 헐, 진짜 들어왔어. 대박. 남자들은 신이 나서 집을 나갔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올게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회장님, 어떡해요? 50억을. 제가 어떻게. 태준이 수진을 일으켜 세웠다. 수진아, 돈은 중요하지 않소?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거요. 태준이 수진을 꼭 안았다.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힐 수 없어. 수진은 태준의 품에서 펑펑 울었다. 2층 창문에서 미란과 민재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것들. 민재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게 한 가지 계획이 더 있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일주일 후, 태준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회장님, 정말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렇소. 하지만 한 사모님과 재산 분할 문제가. 절반을 주시오. 아니, 60%를 줘도 좋소?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다. 60%면 거의 3조 원이 넘습니다. 상관없소. 빨리 진행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미란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미란이 서류를 펼쳤다. 이혼 합의서. 여보, 당신 진심이에요? 그렇소.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 여자 때문에 저를 버리는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소. 거짓? 거짓이라고요? 미란이 서류를 집어던졌다.
저도 나름대로 당신 아내 노릇했어요. 30년 동안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알았어요. 그래도 참고 살았다고요.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미란이 울부짖었다. 재산의 60%를 드리겠소. 그걸로 새 인생을 사시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회장 부인이라는 지위가 좋았어요. 그게 전부였다고요.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자리가 좋았어요. 이 저택, 이 명품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 그게 좋았다고요. 미란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 여자를 보내요. 제가 더 잘할게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미 결정했소. 여보. 태주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눈물보다 증오가 더 가득했다. 박수진, 내가 다 망쳤어. 절대로 용서 안 해. 다음 날, 민재는 병원에 있는 수진의 딸 박지연을 찾아갔다. 박지연 환자분 맞으시죠? 네. 근데 누구세요? 지연은 휠체어에 앉아 민재를 올려다봤다. 창백하지만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저는 강민재라고 합니다. 태중그룹 전무입니다. 아, 저희 어머니를 고용하신. 네, 맞습니다. 민재가 의자를 당겨 앉았다. 박지연 씨, 어머니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요? 네. 요즘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랑 가까워지셨더라고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실례를. 아니요, 실례가 아닙니다. 민재가 차갑게 웃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지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박지연 씨 어머니랑 우리 아버지 30년 전에 연인 사이였대요. 지연의 눈이 커졌다. 네, 그것도 모르셨어요? 어머니가 첫사랑을 찾아 우리 집 가정부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일자리가 필요해서. 일자리? 민재가 비웃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온 거예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지연이 소리쳤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요?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가 당신 병원비 2천만 원을 대신 내줬을까요? 왜 당신 돌아가신 아버지 빚 50억을 갚아줬을까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모르셨군요. 어머니가 말 안 해주셨나 봐요. 민재가 서류를 꺼냈다. 여기 다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 어머니한테 쓴 돈만 70억이 넘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 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우리 집에 온 건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요.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현실이에요. 민재가 일어서며 명함을 내밀었다. 혹시 진실이 알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다 말씀드리죠. 그는 그대로 병실을 나갔다. 지연은 명함을 쥐고 울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거예요? 그날 밤 수지는 딸을 만나러 병원에 갔다. 지연아, 엄마 왔어.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응, 뭐든지 물어봐. 어머니, 강태준 회장님이랑 무슨 사이세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그런 말을 한 거니? 강민재 전무님이 오셨어요. 오늘
뭐, 어머니랑 강 회장님이 30년 전 연인 사이였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돈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갔다고. 지연아, 수진이 딸의 손을 잡았다. 그건 아니야. 엄마는. 그럼 뭐예요? 강 회장님이 제 병원비 2천만 원 내주신 거, 아버지 빚 50억 갚아주신 거, 다 사실 아니에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 정말 그러신 거예요? 돈 때문에 옛날 남자한테 다시 간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정말 일자리가 필요해서. 그만해요. 지연이 소리쳤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나가주세요. 지연아, 나가라고요. 수지는 울면서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어떻게, 지연이 마저.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 앞에 섰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재였다. 당신이. 네, 제가 박지연 씨한테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왜 그런 짓을? 진실인데요, 뭐. 민재가 냉소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럼 왜 우리 집에 온 겁니까? 왜 아버지한테 돈을 받은 겁니까? 그건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재가 한 발 다가왔다. 박수진 씨,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조용히. 안 그러면 당신 딸한테 더 나쁜 말 들려줄 수도 있어요. 30년 전 당신이 왜 우리 아버지를 차버렸는지, 돈 때문이었다는 거 다 말해줄 수도 있다고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건 아니었어. 누가 믿겠어요? 당신 딸도 안 믿을걸요? 민재가 비웃었다.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다가가지 마세요. 그는 그대로 복도를 걸어 나갔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3일이 지났다. 수지는 태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마지막 출근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준이 서재에서 나왔다. 수진 씨 왔소? 회장님.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소리요? 태준이 다가왔다. 저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왜? 무슨 일이 있소?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수진아.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주시오. 내가 도와줄게. 안 돼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회장님 곁에 있으면 안 돼요. 회장님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요. 안 돼요. 저 때문에 회장님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다. 그리고 제 딸마저 저를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회장님한테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그런 말을? 민재 전무님이 지연이한테 다 말했어요. 뭐?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민재가 그런 짓을. 회장님, 이제 그만해요. 우리 여기서 끝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30년 전에도 우린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아, 행복하세요, 회장님. 저는 이만. 수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태준이 그녀를 붙잡았다. 안 돼. 절대 안 돼. 회장님, 30년을 기다렸어. 30년을. 이제 다시 만났는데 어떻게 보내? 태준이 수진을 꽉 안았다. 절대로 안 보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재가 들어왔다.
아버지, 태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민재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연이한테 갔다며?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그런 짓을 한 거냐? 제가 잘못했습니까? 진실을 말한 게 잘못입니까? 진실? 태준이 비웃었다. 넌 진실을 왜곡했어. 수진 씨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사랑 때문에요? 민재가 냉소했다. 우습네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아버지 재산 70억을 받아 챙긴 게 사랑이라고요? 민재, 아버지는 속고 계시는 겁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태준이 민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딱 뺨을 때렸다. 민재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너는 아무것도 몰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지, 넌 하나도 몰라. 그리고 내가 70억을 쓴 게 뭐가 어때서? 내 돈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켜주는 게 잘못이냐? 사랑하는 사람? 민재가 비웃었다. 그럼 어머니는요? 저는요? 우리는 뭡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랑은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면서요. 저도 그냥 실수로 태어난 거예요? 민재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민재가 소리쳤다.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한테 가족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수진이 태준의 팔을 잡았다. 회장님,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수진아. 태준이 그녀를 돌아봤다. 내가 민재한테 미안한 건 사실이야. 좋은 아버지가 못 됐어. 하지만 너마저 포기할 순 없어.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다쳐요. 그래도 태준이 수진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나는 너야. 항상 너였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 미란을 만났다. 어머니 실패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완전히 저 여자한테 빠지셨어요.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어떡해? 어머니. 민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혼 합의서에 사인하세요. 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아버지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민재야. 어머니, 재산의 60%라도 받으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미라는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결국 일주일 후 그녀는 이혼 합의서에 사인했다. 30년의 결혼이 끝났다. 한 달 후 태준은 수진을 데리고 한적한 바닷가로 갔다. 여기 좋네요. 수진이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0년 전에도 우리 여기 왔었지.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처음으로 고백한 곳인데. 태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30년 늦었지만. 그가 무릎을 꿇었다. 나랑 결혼해 주겠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은 그만 불러. 태준이라고 불러줘. 태준 씨. 응, 네. 결혼할게요. 태준이 수진을 일으켜 세우고 키스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사랑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태준과 수진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수진의 딸 지연은 휠체어를 타고 왔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오해했지만 태준이 직접 찾아가 진실을 말해줬다. 지연아, 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희생적인 분이야. 30년 동안 혼자 너를 키우시고 병원비 마련하려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셨어. 내가 도와준 건 당연한 거였어. 왜냐하면 난 내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지연은 울면서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괜찮아, 지연아. 다 괜찮아. 결혼식장 뒤편에서 민재가 서 있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수진을 바라봤다. 태준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민재야, 와줘서 고맙다.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민재야,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아니에요. 민재가 작게 웃었다. 솔직히 아버지가 저렇게 행복한 표정 짓는 거 처음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무표정이셨잖아요. 웃는 것도 못 봤고. 그런데 저분 옆에 있을 땐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재가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행복하세요, 아버지. 이번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아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태준과 수진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파리. 30년 전 두 사람이 함께 가고 싶었던 곳. 수진아, 행복해? 네. 꿈만 같아요. 이제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태준이 수진을 꼭 안았다. 앞으로 평생 내가 지켜줄게.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을게. 저도 평생 사랑할게요, 태준 씨. 두 사람은 에펠탑 아래서 키스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사랑.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 한국으로 돌아온 후 태준은 수진의 딸 지연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다. 그리고 마침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기증자가 나타났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6개월 후 지연은 휠체어에서 벗어나 걸을 수 있게 됐다. 어머니, 저 걸어요. 제가 걸어요. 지연아. 수진은 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태준도 옆에서 함께 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태준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태준은 지연을 껴안았다. 우리 딸, 이제 아프지 마. 알았지? 네, 아버지. 그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진짜 가족이 된 것이다. 민재도 가끔 찾아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수진과 지연과도 가까워졌다. 수진 어머니, 이거 제가 좋아하는 와인인데 드셔보세요. 어머, 고마워요, 민재 씨. 이제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지연 씨. 정말요? 그럼 오빠. 좋아요. 태준은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1년 후 태준과 수진은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었다. 수진이 30년 전 꿈꾸던 일이었다. 선생님, 이 곡 어떻게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렴. 수진이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태준은 학원 한쪽에서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이제 행복하지? 드디어 우리 행복해졌어.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호호, 그럼 같이 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주방으로 향했다. 30년 동안 기다린 사랑. 30년 동안 아팠던 상처. 이제 모두 치유됐다. 그리고 남은 건 행복뿐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백만장자 회장과 가정부로 재회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30년 동안 첫사랑 박수진을 잊지 못했고
그녀가 가정부로 자신의 집에 나타났을 때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알아본 척할 수 없었죠. 70억이 넘는 돈을 써가며 그녀를 지켜준 태준. 가족과의 갈등, 아들의 오해, 부인과의 이혼까지 감수하며 진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30년이 흘러도 태주는 수진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둘째, 외모나 지위가 아닌 진심이 중요합니다. 수진은 초라한 가정부였지만 태준에게는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셋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50대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때로 겉모습과 돈, 지위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